네, 고맙습니다. 김지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유한소수 판별법은 뭐냐면 어떤 분수를 봤을 때 아, 이게 유한소수구나 혹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때는 이런 방식을 따라 움직인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일단 분수가 있으면 그 분수를 첫 번째는 기약분수로 바꾼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약분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분자는 놔두고 분모를 소인수분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으면 2나 5뿐이라는 얘기는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되고 2, 5가 같이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유한소수가 되고 2하고 5 말고 다른 소인수, 그 외의 소인수, 예를 들어 뭐 3, 7, 11, 13, 17, 19 뭐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숫자들이 껴있으면 그때부터는 유한소수가 아닙니다. 무한소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럼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주어져 있는 숫자가 유한소수이면 유, 무한소수이면 무로 쓰시오 했는데 37번 문제 보니까 일단 약분 되나요? 약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 자체가 기하분수네. 그럼 남은 거는 분모를 소인수분해야 되는데 땡큐. 소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지금 소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분모의 소인수가 지금 누구죠? 2하고 5가 있죠? 2하고 5만 있으면 이 소수는 유한소수예요? 무한소수예요? 유한소수가 된다. 알겠습니까? 네. 38번. 일단 분수 나왔죠?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별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약분. 그치, 기약분수. 약분을 먼저 합니다. 약분 됩니까? 안 되죠. 약분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분모를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소인수분해가 역시나 되어 있죠? 고맙게 우리는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인수를 찾아보니까 소인수는 뭐 있나요, 지금? 2 보이고, 5 보이고, 7 보이는데 2,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껴있네? 그럼 이런 경우는 유한소수예요?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입니까? 무한소수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7이 보이네, 분모에? 그럼 7이 보이면 2,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보이면 무한소수잖아? 그럼 무한소수가 쓰려고 봤더니 잠깐, 아차차. 우리 뭐부터 써야 되죠? 약분. 근데 7이 약분이 되는데? 1 남고 여기는 4가 남죠. 되니? 얘도 약분 되잖아. 1 남고 2가 남죠? 남은 건 5분의 2. 그럼 약분이 다 된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이 자체가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건데 5는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으면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수. 근데 얘는 5만 있네요. 그래서 유한소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까랑 지금 문제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고맙게도 소인수분해가 돼 있었다면 이제는 소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45번 144분의 10이라는 이 분수가 유한소수입니까? 무한소수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계산법을 모르면 원래는 이걸 하셔야 돼요. 10을 막 144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나눠지니까 0 붙이고 여기 0 붙죠? 그래도 안 나눠지니까 또 0 붙이고 그럼 1000이죠?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뭐 집어넣죠? 6? 7도 안 될 것 같아요. 6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6, 24 2 올라가고 다시 4, 6, 24 2 올라가고 다시 8 이렇게 그래서 1360 136 네. 됐니? 또 안 나눠지니까 0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어디서 딱 끝났어. 딱 나누어 떨어졌어. 그럼 유한소수겠지. 근데 안 나눠지고 계속 했더니 계속 가. 그럼 무한소수겠지. 원래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직접 나눠서 끝이 있는지 유한소수인지 끝이 없는지 무한소수인지를 복잡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인이잖아. 우리는 배우는 게 있는 지식인이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배운 대로 분수네?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단하려면 처음에 그치 약분부터 한다. 약분이 된다. 2를 약분하면 분자 5, 분모는
72.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네.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다음 단계는 저거를 소인수. 그치 100, 여기는 72라는 분모를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니까 소수로 나누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짝수니까 2로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는 36. 다시 짝수니까 2로 나눠봅시다. 18. 2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3. 그럼 이 숫자는 2가 3번, 3이 2번, 분의 5. 이렇게 되네. 자, 이제 다 됐죠? 약분도 했고, 분모를 소인수분해까지 했네요. 그런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를 따져보니, 분모의 소인수는 누가 있나요? 2와 소인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소인수분해한 상태에서 밑을 보라는 얘기지. 밑은 2도 있고 3도 있죠. 근데 2는 상관없는데 3이 껴있으니까 그치, 이거는 무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럼 이거 해봅시다. 다음 46번 240번에 33이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단하시오. 뭐부터 해야 되죠? 약분. 3으로 약분하면 11분의 여기는 80. 12분의 80이죠. 그럼 11은 놔두고 이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분모인 80을 소인수분해합니다. 해봅시다. 80을 소인수분해해보면 2로 나누면 40. 2로 나누면 20. 다시 2로 나누면 10. 다시 2로 나누면 5. 2가 4번, 5가 1번. 이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5 위에 있는 지수 1은. 네. 자,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분모의 소인수를 봤더니 소인수가 누가 있나요? 5. 5만 있어요? 랑이. 2하고 5가 있죠. 네. 그럼 2, 5 말고 다른 소인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는 유한. 유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문제를 다시 좀 읽어볼게요. 다음 유리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질 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지? 어쨌든 결과는 얘가 유한소수가 된답니다. 그럼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일단 첫 단계 기하분수로 나타내라. 근데 지금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약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얘는 못하는 겁니다. A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분해라. 근데 분모가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그 소인수를 밝혀봤더니 소인수가 2하고 3이 보이네? 3이 문제잖아.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려면 이 3이 없어져야 되죠. 네. 그럼 3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니? 지우개를 쓱쓱 지워야 되니?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A를 잘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로 갑니다. A 2 곱하기 3분의 여기 A가 있는데 요 A 자리죠. A 자리에 1 같은 게 오면 될까요? A에 만약 1이 왔다고 쳐봐. 지금 문제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그렸으니까 자연수의 가장 작은 값은 1이잖아. 1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 유한소수입니까? 무한소수입니까? 유한. 정신 차리고. 왜요? 왜? 분모에 3이 끝까지 남았잖아. 네. 그럼 무한소수겠지. 아, 네. 근데 만약 여기 2가 왔다면 2는 약분되겠지만 3이 여전히 남잖아. 문제는 3이지. 문제하는 3이야. 3을 없애야 된다고. 근데 분자에 2가 오게 되면 2는 약분되고 이렇게 지워지겠지만 3은 여전히 남잖아. 그럼 여전히 무한소수죠? 근데 만약 이게 3이 왔다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땐 유한. 3이 이렇게 지워지면서 남아있는 분모값이 2분의 1이 남아서 이거는 유한소수가 되겠죠. 네.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3이 맞네? 그치? 3도 되죠? 그럼 또 뭐도 되나? 4는 안 되죠? 네. 5 안 돼요. 뭐가 되죠? 6이 됩니다. 6이 오면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는 3이 또 지워질 테니까. 결론은 A가 될 수 있는 수는 3의 배수가 오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나요?
그럼 3의 배수 3, 6, 9, 12, 15 이런 숫자들이 오면 저 숫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입니까? 3. 3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정답은 3이 정답이다. 괜찮죠? 자, 그럼 49번 보세요. 49번에 있는 A는 뭐의 배수면 될까요? 그러면 주연 49번에 있는 A는 뭐의 배수? 뭐가 문제냐고요? 아니 위에 있는 48번을 보면서 공부했다면 49번에 있는 분자의 A는 어떤 숫자의 배수가 오면 저게 유한소수가 될까? 7. 7의 배수, 그렇지. 7의 배수. A는 7의 배수가 오면 7이 지워질 테니까. 그래서 7, 14, 21 이런 게 오면 되는데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정답은 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네. 자, 내가 문제를 새로 한번 내봅니다. 어떤 분수를 소인수분해 봤더니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A야. 이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A 값 중에 가장 작은 A를 구하시고 그러면 얼마인가요? 가장 작은 이게 유한소수 되기 위한 가장 작은 A. 3? 아닌데? 아니 얼마일까? 다? 21? 몰라요. 주인이 왜 21? 21이 정답이야. 몰라요. 왜 21일까? 한번 생각해봐. 왜 21일까? 숫자를 봐봐. 분모의 숫자를 잘 봐봐. 왜 하필 21이어야 되지? 7이랑 3이랑. 여기 있는 A는 유한소수가 되려면 이쪽에 있는 분모인 3을 어떻게 되지? 없애줘야 되지. 근데 아까 말했죠. 지우개를 지울 수는 없잖아. 3을 저절로 지우개 만드는 방법은 분자에 있는 A와 이게 약분돼서 지워지게 만들면 되니까 A는 3의 배수이면 돼. 근데 3의 배수를 주면 A가 3이 지워지겠지? 근데 문제는 3만 지워진다고 이게 유한소수가 되니? 그치? 7도 있잖아. 그럼 이 A는 3의 배수인 동시에 7의 배수가 돼야 되겠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3의 배수인 동시에 7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3의 배수 그리고 7의 배수인 게 무슨 배수야? 21의 배수지. 3과 7의 공배수. 그러니까 21의 배수인 21, 42, 63 이런 게 오면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질 테니까. 이해되니? 네. 그럼 그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얼마예요? 21. 이게 정답이에요. 21. 아셨어요? 자, 그러면 좀 설명 들었으니까 이쪽 페이지에 있는 6페이지에 50번, 51번, 52번 이렇게 세 문제를 지금 해봅시다. 이 숫자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A값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하는 건데 한번 다시 써봅시다. 얘를 다시 써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분의 39를 소인수분해 보면 3 곱하기 13 곱하기 A 이렇게 되지. 근데 결국은 약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약분은 이렇게 되잖아요. 3 하나 3 하나 지워지겠죠. 맞나요? 그럼 더 이상 약분 안 되네. 근데 남은 거는 쓰면 되네.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3 곱하기 A. 지금은 13이 중요한 게 아니죠. 분모에 있는 3을 지워야 되잖아. 분모에 있는 3을 지우려면 여기는 A가 3의 배수. 그럼 3, 6, 9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3.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A는 3이 정답이다. 이게 왜 어렵지? 아이는 맞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워요, 아연아? 아니, 저거 39랑 3의 제곱이랑 약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약분 안 하셨냐고요. 51번 봅시다. 51번. 18분의 5. 이것도 곱하기 A잖아. 원래 A는 분모랑 약분시키는 거지. 약분이 되니 안 되니 지금? 안 되니까 분자에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럼 18분의 15 곱하기 5 곱하기 A.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 15와 18은 약분이 안 되니까 일단 18 소인수분해 하죠. 그럼 2가 한 번, 3이 두 번일 겁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맞니?
그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a라는 얘기잖아. 3을 몇 번 약분시켜야 돼? 2번 약분시켜야 되네. 그럼 여기는 a는 3만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3이 2번 곱해져 있는 3을 2번 곱하면 얼마죠? 3이 2번 곱하면 9지. 이 a는 9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은 3이 2번이라는 얘기는 9를 지워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9의 배수 9, 18, 27. 이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9. 그래서 a 값은 9가 정답이다. 알아들었어요? 괜찮아? 아이는 어때? 괜찮아? 그러면 52번 여기서 풀었어요? 아이는 풀었어?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해봐. 알겠지? 처음 듣는 용어죠? 뭔가 순환이 이렇게 되 그렇죠. 맞아요. 순환이에요.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오. 근데 지금 이 순환소수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이 표현 잘 보세요. 우리가 앞쪽에서 유리수가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유리수가 네. 몇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거 두 개. 그래서 2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정수. 정수와 나머지 하나는 어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지죠. 근데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다시 2개로 나눠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로? 유한. 좀 전에 배웠던 유한소수와 유한소. 무한소수로. 아니 딸꾹질. 뭐 어쩔 수 없죠. 딸꾹질은. 근데 이 무한소수가 다시 또 2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는 대표적으로 파이 같은 거. 이걸 먼저 쓸게요. 대표적으로 파이 같은 거. 뭐 3.14, 2로 9 이렇게 되는 거. 끝은 없어. 무한소수야. 근데 그 끝이 없는 거 중에도 규칙도 없는 겁니다. 무규칙. 그럼 끝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근데 가끔 무한소수 중에는 이런 무한소수가 있어요. 2.45, 45, 45 이렇게 되는 거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 위와 아래는 땡땡땡이니까 둘 다 무한소수이거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신 위에 있는 무한소수는 일정한 마디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지? 네. 일정한 마디가 다시 돌아와서 또 제자리로, 또 돌아와서 제자리로. 이거를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순환소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수.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르냐고. 저 순환소수를, 저 소수를 뭐라고 부르냐고. 순환소수라고 부른다고. 대답 똑바로 해. 아이고. 근데 얘는 뭐라 부릅니까? 그러면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됐니? 근데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궁금하세요? 왜 파이는 어디서 나온 거? 파이가 뭐죠? 파이는 원주율이에요. 근데 원지름에 대략 이 정도 곱하면 원의 둘레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정확하게 왜 못 설명했지? 그 수치가 계산상 이렇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요. 계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이요? 원이 뭐가요?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와요. 이건 나중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그냥 얘기합시다. 배워요? 아니요. 파이가 왜 이런 수가 나온지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질 내용이고 지금은 그냥 가볍게 파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파이는 3.14 정도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며 이게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이 비율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는 없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언제 또 여유가 되면 꼭 이거 시험 시간이 아니고 좀 여유가 됐을 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거 하느라고 또 딴 거 설명 못하면 안 되니까 잠깐만 얘는 멈추고. 그럼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얘는 순환소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유리수 중에 정수 유리수죠. 정수 아닌 유리수도 유리수입니다. 유한소수, 무한소수도 유리수인데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파이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유리수인가요? 유리수가 아닌가요?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유리수냐면 여기까지만 유리수예요. 이렇게.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중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만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분수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럼 선생님 유리수가 아니면 얘는 뭐예요? 그러면 참고로 얘는 중3 때 배우는 중3 때 파이만 배우지 않고 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종류를 또 배웁니다. 루트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때 배울 텐데 이 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보통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규칙이 없는 숫자, 무리수라고 불러요. 무한소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유리수는 정수도 유리수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유리수야. 단 그 정수 아닌 유리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 중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나누지. 근데 알고 보면 무한소수가 전부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니라는 얘기야. 냉정히 말하면.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는 순환소수까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파이나 중3 때 배우는 그런 루트들은 일반적으로 분수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수 범위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한소수는 반은 유리수. 그렇지. 반은 유리수인데 반은 무리수가 아닌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번 파트에서 뭘 배우냐면 지금부터 이제 순환소수를 배울 건데 순환소수 여기 나오죠? 다음 중 순환소수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표시하시오. 54번은 순환소수인가요? 아니요. 순환소수잖아. 아 맞네요. 5가 반복되고 있잖아. 5. 그래서 5가 반복되는 순환소수. 1.234 얘는 얘도 순환소수. 234가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56번 0.32323321 아니에요.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복이 안 되죠. 얼핏 되는데 안 되는 상태에서 땡땡땡이 됐다는 얘기는 실제로 반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3.14592 안 돼요. 이건 안 되겠죠. 밑에 있는 거 1.0035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됐나요? 네. 오른쪽 그럼 순환소수에서 여기는 59번부터 다음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말하시오. 선생님 순환마디가 뭡니까? 그러면 얘는 0.3333에서 어떤 숫자가 반복되고 있나요? 3. 반복되는 수를 구하라면 그 반복되는 수는 3이죠. 네. 이 3을 순환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환마디를 구하시오 그러면 3이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는 반복되는 수가 누구죠? 예. 누가 반복돼요? 7일이 반복되죠. 이 7일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숫자를 전부 다 통째로 써주면 그게 순환마디가 돼요. 7일을 쓸 때 7이라고 써야 돼? 아니면 7 쉼표 1이라고? 아니요, 그냥 7일이라고 써야 돼요. 숫자 자체에 7하고 쉼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7일이라는 여기 71은 아니고 그냥 7일이야. 7일이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얘는 순환마디는 3호예요. 9는 반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환마디는 얘는 3호. 얘는 순환마디가 1.234234 234가 반복되네요. 여기는 1.508 508이 반복이 돼요. 이렇게 순환마디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약간 쓰다 보니까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네. 약간 귀찮아요. 뭐가 귀찮냐면 64번 같은 거 0.44444 잠깐만. 저 64번 0.444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 순환소수를 4가 반복되네? 그럼 0.444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0.44444 이렇게 여러 번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규칙이 없네? 그럼 소수점 3번째까지만 씁시다 라고 했더니 소수점 4번째짜리부터 반복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될지 애매하고 이런 거는 덜한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68번 같이 0.123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주 귀찮아. 그렇다고 이걸 123이 반복되는 거 알았으니까 나는 그냥 0.123 한 다음에 여기 땡땡땡 할래. 그러면 나는 1, 2, 3이 반복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땡땡땡 처리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순환소수라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써놓으면 1, 2, 3 한 다음에 땡땡땡 쓰면 어디 한 군데에서 반복되는 게 없는 상태로 그냥 땡땡땡 처리했기 때문에 남이 보면 이거는 순환소수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순환마디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땡땡땡 할까 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또 땡땡땡 하는 사람도 있겠지.
좀 소심한 애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도 못 알아볼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써주자. 좀 더 자세히 써주자. 어디까지 써야 될까? 이 정도 쓰면 그래도 사람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이게 어디까지 써야 될지 규칙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규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면 0.444에서 4가 반복이 되잖아. 그럼 4가 반복이 되면 앞으로는 순환소수의 첫 마디까지만 써주고 뒤는 안 써준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렇게 쓰면 그냥 이건 0.4에서 끝나잖아. 4가 반복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이 뜻이 왼쪽에는 이 뜻이야. 0.4 땡? 0.4 위에 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0.4444가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5번은 0.1에다가 그렇죠. 0.31111 해야 되니까 뭐가 반복이 되죠? 1이 반복되잖아. 그럼 순환마디 첫 마디까지만 써주니까 0.31을 쓰는데 어디만 반복에다 점 찍어야 돼요? 그치? 1에다가만 점을 찍는 거예요. 3은 반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66번, 67번, 68번, 69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아니, 이걸 배워야 돼서 그래. 이렇게 되지? 그럼 예를 들었을 때는 순환마디가 57이니까 첫 마디까지만 쓰고 답을 쓸 때도 0.57 한 다음에 5와 7이 반복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5, 7 위에다 점을 각각 찍어주는 거죠. 이거는 별 문제 없죠. 그 밑에 있는 거는 0.96363이 반복되니까 순환마디 첫 마디까지만 써주고 0.963까지만 쓰고 반복된 63에 점 찍으면 돼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근데 밑에 0.123123이 반복이 돼. 순환마디 첫 마디까지만 쓰는 거니까 0.123을 쓰고 123에 점 찍어야지 했더니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순환마디가 세 자리잖아? 숫자가 3개지? 그럼 숫자 3개에다 모두 다 점을 찍어. 그럼 만약 극단적으로 순환마디가 10자리면 점을 몇 개 찍어야 돼요? 10개 찍어야 되고 순환마디가 100자리면 점을 100개 찍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나중에 점 찍는 것도 문제가 되네? 그렇지? 숫자 쓰는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 위에다 점 찍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자리나 두 자리에는 반복되는 마디에다 모두 다 점을 찍어주는데 세 자리부터는 반복되고 있는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에만 숫자를 찍고 가운데는 안 찍습니다. 이러면 약속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가운데 왜 점이 없지? 1부터 3까지 모두 다 반복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점이 안 찍혀있는 2도 반복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럼 맨 밑에 있는 저 문제는 3.241, 이렇게 되는 숫자는 3.241까지 순환마디까지 써주고 반복되는 게 241이잖아. 처음에는 2 위에, 그 다음은 1 위에만 점만 찍으면 이 표현이 위에는 이 순환소수를 표현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또 막 업그레이드인데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한 마디, 두 마디는 그냥 다 점을 찍는데 세 마디 이상부터는 맨 앞에 그리고 맨 끝에만, 가운데는 생략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은 여러분 이거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따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9분의 8을 순환소수의 표현법을 이용해서 그냥 점 찍어가면서 나타내시오라는 건데 9분의 8을 이게 순환소수가 된다는 뜻이잖아? 왜 순환소수가 되는 걸까? 아까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때 분수로 표현되는 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물론 분수인 동시에 소수를 말하죠. 그렇지? 근데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어야 되지. 2 또는 5. 근데 무한소수는 소인수에 2, 5 말고 그 외 소인수가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 보세요. 약분 안 되잖아? 분모를 소인수분 했더니 3의 제곱분의 8.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무한소수야. 그럼 무한소 중에도 무슨 무한소수죠? 순환소수입니다. 순환소수예요, 순환소수. 무한소 중에도 저 경우는 순환소수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분수 중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나요? 그러면 없다고 그랬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라고. 얘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는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왜? 분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유리수 중에서도 분수로 표현 가능한 무리수는 뭐밖에 없냐면 순환소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앞으로 잘 봐. 앞으로 어떤 소수를 분수로 바꿨더니 소수로 바꿨더니 그 소수가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겠지. 소인수가 2하고 5만 남으면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라고 하는데 그 무한소수를 정확히 쓰면 순환소수인 겁니다. 따라서 소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어디 범위 안에서는? 유리수 범위 안에서는 그 소수가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리가 끝이 있는 유한소수, 끝은 없지만 똑같은 마디가 반복되고 있는 순환소수, 이 두 가지로 소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무한소수를 왜 만들었어? 무한소수 종류는 두 가지가 맞으니까. 순환하는 것도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중2 때까지는 유리수만 배우잖아.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무한소수 찾으려니까 그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만 유리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2 때는 여기까지만 배우는 겁니다. 중3 되면 또 배워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를 또 배울 겁니다. 그건 중3에 내년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갑자기 또 중3 되고 싶어요. 자, 그럼 봅니다. 다시 얘를 소인수분했더니 3의 제곱분의 8. 얘는 무한소수 중에도 순환소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순환소수로 나타내려면 이게 소수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소수로 표현이 안 돼 있잖아. 그럼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결론은 나눗셈 하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0. 하나 붙죠? 8, 9, 72. 또 8이 남네? 그럼 뒤로 하나 넘어가면서 또 8, 72, 또 8. 하다 보니까 8, 8, 8, 8이네요. 그래서 9분의 8은 0.8, 8, 8 이렇게 되니까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8 위에 땡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은 결국은 다 나눗셈 해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나눗셈 해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귀찮겠는데요? 귀찮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페이지는 다 여러분 직접 나눗셈 하셔서 소수를 나타낸 다음에 어디까지 반복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걔를 순환소수의 표현법으로 좀 전에 배운 것처럼 바꾸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아연 이해됐니? 주어져 있는 순환소수의 소점 아래 40번째 자리 숫자가 뭔지를 각각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이게 0.232에 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232 무한히 반복된다는 뜻이구나. 근데 선생님이 40번째 자리를 구하래?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첫째 자리 2, 둘째 자리 3, 셋째 자리 2, 넷째 자리 3, 다섯 자리 2, 여섯 자리 3. 좀만 기다리세요. 7, 8, 9, 10, 11, 12, 13, 14. 좀만 기다리세요. 언제 기다려요? 이건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40번째 자리를 구하려면 반복되는 마디가 2, 3이잖아. 40자리를 반복되는 마디가 2자리니까 2로 나누면 이런 반복 마디가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20번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반복 마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하다가 20번째 자리에 이게 이 동그라미가 20개가 되면 2, 3 하고 딱 끝난다는 얘기예요. 됐니? 여기 나머지 남아 안 남아? 아니 40번째 짤인데 왜 20번째 짤이는 거예요? 아니 40번째 자리인데 순환 마디가 2개씩이잖아. 네. 그 하나씩. 이 2개를 한 쌍으로 보면 이런 순환 마디 한 마디가 총 몇 번이 나오냐면 20번의 순환 마디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근데 나머지가 안 남는다는 얘기는 2, 3에서 딱 40번째가 끝난다는 얘기지. 이게 정답은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3에서 끝나니까? 그치, 3에서 끝나니까. 40번째를 구하니까. 이거 어려운데요? 왜 아니, 안 어렵잖아. 봐봐. 40번째는 짝수지. 네. 그치? 하나, 두 번째에서 끊기지. 네. 셋, 네 번째에서 끊기지. 다섯, 여섯 번째 끊기지. 짝수에서 끊기잖아. 홀수에서 끊기는 게 아니고 짝수에서 끊기잖아. 홀수, 짝수 끊기잖아. 자릿수만 본다면 2가 짝수가 아니고 2는 소점 첫째 자리잖아. 우리는 자릿수를 보는 거니까 소점 첫째 자리에서 2, 둘째 자리에서 3 끊기지. 셋째 자리에서 안 끊기고 넷째 자리에서 끊기지. 다섯 번째 안 끊기고 여섯 번째 끊기잖아. 그치? 그러면 짝수 자리에서 끊긴다는 거 알고 있네? 근데 40번째는 짝수잖아.
40은 짝수잖아. 40번째 자리 할 때 그 40번째는 짝수잖아. 그럼 짝수에서 끊겼으니까 마지막에 3에서 끊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홀수로 끊기면 어떻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더 밑에 나오겠죠. 이런 것들 봐. 이 숫자는 0.654에서 654가 반복되는 거죠. 네. 0.654, 654, 654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40번째 다 쓰니까 좀 귀찮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 40자리인데 그 중에 지금 반복 마디가 몇 마디예요? 3마디. 3으로 나눠요. 근데 이게 딱 나눠 떨어지지 않지. 네. 얘는 13하고 나머지가 1 남아. 이 나머지가 중요해. 이 13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이 순환 마디 얘 개수 맞니? 네. 총 이런 동그라미 그럼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13번. 13번. 총 동그라미가 13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그럼 여기 맨 끝에 6, 5, 4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번째 자리일까? 세 번째. 13번째가 그러니까 세 마디가 13번 반복됐으니까 얘는 39번째 자리겠지. 얘랑 얘랑 곱하면. 네. 그렇지? 나머지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이 반복 마디인 6, 5, 4 중에 한 자리가 더 써진다 뜻이야. 이게 40번째지. 이해됐니? 그 정답은 6이에요. 40번째 자리는 6임을 알 수 있더라. 자, 잘 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쉽게 푸는 방식은 이래. 설명을 했으니까. 쉽게 푸는 방식은 자릿수를 쓰세요. 문제에서 원하는 자릿수를. 걔를 3으로 나눠. 그럼 몫이 13이 되고 나머지가 1 남았지. 중요한 건 이 나머지라고 그랬지? 6, 5, 4 중에 첫 번째 자리가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해됐니? 네. 맞아? 그러면 2면 두 번째 자리?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40번째가 아니고 41번째 자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41을 뭘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누지. 그럼 몫이 13이 되고 나머지 얼마 남죠? 2가 남지. 그럼 6, 5, 4 중에 몇 번째 자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리니까 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42번째를 구하시오. 그러면 42를 3으로 나누지. 그럼 몫은 10. 4가 되고 나머지가 안 남아. 나머지가 안 남는다는 얘기는 6, 5, 4에서 어디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는 4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야. 정확히 나누고 떨어졌으니까 딱 여기서 딱 끊겼다는 뜻이에요. 아. 이해됐니? 나머지 1 남으면 맨 앞에. 나머지 2 남으면 그 다음 숫자. 알겠어? 나누어 떨어지면 맨 끝에 있는 숫자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문제야. 잘 봐. 잘 봐. 0.1234에 1이 빼고 2, 3, 4만 반복이 돼. 이 상태에서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1, 2, 3, 4만 빼서 100을 2, 3, 4가 반복되니까 3으로 나눠야 될 것 같지. 근데 문제는 앞에는 이 1이 반복이 안 되는데? 이 1이 반복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어려울 거 없어요. 100번째 자리에서 반복 안 되는 자릿수가 한 자리면 1을 빼고, 두 자리면 2를 빼고, 세 자리면 3 빼시면 돼요. 100번째에서 1을 뺀 다음에 그 다음은 2, 3, 4가 반복되니까 3으로 나눕니다. 그럼 99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3하고 나머지가 0 남지. 나머지 0 남으면 반복되는 숫자 중에 어떤 게 답이라고요? 마지막. 맨 마지막 게 답이라고. 자, 다시 0.5, 7, 8, 6, 9, 8, 6, 9 이렇게 돼요. 이 숫자에서 100번째 자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0.57, 8, 6, 9까지 썼는데 얘네만 반복이 되네? 네. 100번째를 구하래요. 그럼 100에서 반복되는 마디가 3이니까 3을 나누는 게 아니고 100에서 얼마를 빼야 되죠? 2를 빼야 돼요. 반복되지 않는 두 자리를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98이지? 네. 98을 3으로 나누면 30, 2하고 나머지가 2가 남아. 됐니? 네. 그래서 반복되는 숫자만 쓰는 겁니다. 8, 6, 9를 쓴 다음에 나머지 2 남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답해요? 6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문제. 요까지만 하고 이 문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했었죠? 11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낸 후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간단히 나타내시오.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참 미안하다. 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더 쉽게 순환소수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나눗셈 해봐야 돼요.
5를 11로 나눠. 그러면 0점하고 여기 뭐 붙죠? 50 붙죠? 네. 4, 44, 60 얼마 되죠? 5, 55, 5, 10 그럼 얼마? 다시 4 아, 서울. 그럼 또 5 이렇게 되겠지. 보나마나 이 숫자를 소수로 나타내면 0.45에 4, 5가 반복되는 순환소수네요. 그러면 이걸 소수 25번째짜리 구하시고 그러면 25를 뭐로 나누죠? 25를 2로 나누겠죠. 뺄 것도 없지. 왜냐면 소수점 첫째 자부터 반복이 다 되고 있으니까. 그럼 나누면 10, 2하고 나머지가 1 남아. 그럼 반복되는 2, 5를 쓴다면 나머지가 1 남다 뜻은 누가 답이에요? 2. 2가 정답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답은 2?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네, 이쪽 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정리할게요. 몇 시에 영어 가야 돼? 거의 다 됐네. 얼른 해줄게. 자, 20분의 1을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문장을 확인하시오. 그런데 문제 뭐라고 됐냐면 20분의 1을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분이므로 얘는 유한소수야 유한소수야 순환소수야? 유한소수야. 이것 3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7이야. 됐니? 네. 그럼 얘는 유한소수야? 무한소수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무한소수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순환소수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유한소수야 순환소수야 그러면? 그치, 순환소수죠. 왜냐면 이 3이 안 없어지니까. 7이 문제가 아니고 분모에 있는 3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순환소수가 된다. 이렇게 여기 있는 페이지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9페이지까지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9페이지까지 네, 내일까지 과제를 잘 해오시면 됩니다.